삼성전자도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지금 계좌를 진짜로 흔드는 폭탄은 QLD와 TQQQ입니다. 뉴스 한 줄에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레버리지는 이미 당신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에 삼성 HBM이 들어간다는 흐름입니다. 이건 분명 큰 뉴스입니다. 지금 AI 시대는 CPU 시대가 아니고 GPU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착각합니다. GPU를 그냥 빠른 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해가 끊깁니다. GPU는 동시 처리에 강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은 카메라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 달려있고 영상 데이터가 동시에 쏟아집니다. CPU는 한 개씩 처리하니 답답해지고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면 대응이 늦습니다. GPU는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AI도 로봇도 중심이 GPU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GPU는 혼자 못 뜁니다.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게 해주는 메모리가 붙어야 합니다. 그게 HBM입니다. HBM이 없으면 GPU는 병목이 걸립니다. 병목이 걸리면 효율이 떨어지고 발열 문제가 커집니다. 발열과 효율이 흔들리면 비싼 GPU를 깔아놓은 데이터 센터는 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HBM 기준을 아주 높게 잡습니다. 아무나 통과 못합니다. HBM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크게 세 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중국도 따라오고 있다는 말이 많지만 미국이 중국산을 쉽게 쓰기 어렵다는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엔비디아 문턱에서 계속 미끄러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는 전 세계 다양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돌아가야 하는 범용 제품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류가 나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기준이 정말 빡빡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탈락, 테스트, 재도전 같은 얘기가 계속 돌았고 그게 시장 심리를 계속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빈에 들어간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들어가고 삼성도 30에서 40 정도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뉘앙스가 시장에 퍼진다. 이 순간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삼성은 끝났다가 아니라 삼성은 다시 게임에 들어왔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이 확 바뀝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착각이 터집니다. 삼성전자 주가 20만원 간다. 정부가 마음먹으면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상상을 붙입니다.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에 QLD와 TQQQ 손이 같이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호재는 한국 주식 일종목의 호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의 일부입니다. 그 파도가 꺾이는 순간 나스닥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레버리지는 가장 먼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뚫었다고 해서 삼성이 압도적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것과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것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구조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재, 조직 문화, 기술 우선순위, 실행력. 결국 기술은 사람이고 사람은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날카롭게 돌아오지 않으면 HBM 1번 납품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메모리는 사이클입니다. 잘 될 때는 끝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요가 식고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꺾이면 체감이 아니라 현실로 주가가 꺾입니다. 이 패턴을 지난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사이클을 넘어서는 초격차가 필요합니다. 그 초격차는 기사 제목이 아니라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인터넷은 늘 멸망을 팔고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은 늘 조용합니다. 영상 흐름은 이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미국 우량주 장기 투자와 핵심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비트코인을 30만원, 200만원, 500만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하락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하락장은 늘 있었다. 예전엔 근거가 없고 신념만 있었는데 지금은 ETF도 있고 기관도 들어오고 큰 자금이 들어오는 길이 열렸고 그러니 뭘 걱정하냐 이런 결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8만 달러 밑으로 깨질 줄은 몰랐다. 그런데 7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6만 달러까지 내려왔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3만 달러 얘기까지 나온다. 그랬더니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 사면 된다. 이건 늘 있었던 일이다. 여기서 본질은 비트코인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닙니다. 공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가격을 믿는 게 아니라 기간과 비중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하락이 와도 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사건을 붙잡습니다. 누가 팔았다. 거래소가 터졌다. 무슨 사태가 났다. 그런데 시장이 공포 모드로 들어가면 사건은 핑계가 되고 진짜 폭탄은 레버리지 연쇄 반응이 됩니다. 청산이 청산을 부르고 유동성이 얇아지면 미끄러지고 한번 밀리면 그대로 갑니다. QLD와 TQQQ는 이 구조가 주식판에서 벌어지는 버전입니다. 나스닥이 공포 모드로 들어가면 레버리지 ETF는 손실이 커지는 게 아니라 계좌가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가 들어와도 비트코인 뉴스가 들어와도 결국 질문은 한 개로 모입니다. 나는 QLD와 TQQQ를 어떤 기준으로 사고 어떤 기준으로 멈추고 어떤 기준으로 줄일 것인가? 여기서부터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딱 5줄만 잠그시면 됩니다. 첫째, 기준 차트는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QQQ입니다. QLD와 TQQQ의 기준은 QQQ입니다. 레버리지 차트는 공포도 과장하고 희망도 과장합니다. 과장된 화면으로 의사결정하면 결국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둘째, 매수는 구간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 QQQ가 추세 위에 있을 때는 기본 매수만,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하락이 깊어지면 신규 매수 중단, 추세를 회복하면 재개, 이런 식으로 신호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추가 매수는 뉴스가 아니라 조건으로 하십시오. 삼성 HBM 기사 보고 추가 매수하면 투자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조건은 가격과 추세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추세 회복이 없으면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추세가 회복되면 그때 비중을 늘린다. 이 한 줄이 계좌를 살립니다. 넷째, 일부 매도는 분할로 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수익이 빨리 나서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고점 부근, 큰 반등 구간에서는 일부를 정리해 현금을 만드십시오. 이 현금이 다음 하락에서 당신을 살립니다. 다섯째, 현금 쿠션은 무조건 남기십시오. 현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감정으로 팔거나 감정으로 물타게 됩니다. 둘 다 최악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공포도 절차가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을 3개로 끝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야 합니까? 종목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타이밍 질문입니다. 타이밍은 뉴스가 아니라 사이클과 가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레버리지를 들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사느냐보다 나스닥 기준이 무너질 때 무엇을 멈출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이 조용한 이유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중과 기간을 통제하고 있어서입니다. 그 통제가 없다면 비트코인도 QLD와 TQQQ도 당신을 흔듭니다. QLD와 TQQQ는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QQQ를 기준으로 어떤 구간에서 사고 어떤 구간에서 멈추고 어떤 구간에서 일부를 팔고 현금을 얼마 남기는지, 이걸 말로 못하면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이걸 일장으로 써서 보여줄 수 있으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비트코인은 소재일 뿐입니다. 당신의 계좌를 바꾸는 건 방향 예측이 아니라 QLD와 TQQQ를 다루는 당신 손의 규칙입니다. 오늘 밤 그 규칙 1장만 만드시면 뉴스가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